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그 연초라서 그런지 그 창업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아서 그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개념과 창업이라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창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파는 역할을 수행하고 월급을 받아서 급여 생활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누군가의 물건을 내가 띄어다 팔면서 어떤 판매 수수료만 받는 조건으로 예를 들면 333% 원천 징수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제 거래 대금을 직접 징수하고 또 매입처에다가 대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합법적인 사업 내용이라고 하면 이게 뭐 개인이 됐건 법인이 됐건 사업자 등록하는 방식이나 혹은 뭐 급여로 받는 방식이나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죠. 합법적인 기준 안에서만 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건 기업을 운영한다는 개념이고, 결국은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고용의 90% 가까이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고용을 창출한다는 개념이고, 이 고용이 창출돼야만 대한민국 국민 사회가 돌아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뭔가 좀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쭉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펼쳐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야, 기왕이면 뭐 기업도 다 똑같은 기여를 하는 건 아니더라. 예를 들면 뭐 업력에 따라서 혹은 뭐 업종에 따라서 소재지에 따라서 다 기여도가 다르더라. 이런 것들을 지금 알게 됐죠. 시간이 지나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갖게 된 노하우들이 생겼습니다. 기준들, 통계들이 있어서. 그래서 보아하니 우리나라에서는 7년 미만 창업기업들이,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중에서 창업기업들이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하고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더라라고 해서 다양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기업들 중 창업이라는 기준을 제시해서 이 창업에 부합하는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통 7년입니다. 요 해당 기간 안에 있는 분들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혜택을 줄게라고 해서 창업 지원 제도라는 걸 몇 개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 감면해주는 창업 감면이 있습니다. 이 세금에 관련된 창업 감면은 크게 두 가지가 또 구분이 되는데요. 국세인, 뭐 소득세, 법인세는 국세죠. 국세 감면을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 기준에 맞춰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창업감면이라는 걸 드립니다라고 거기 좀 해놨어요. 뭐 독립된 중소기업을 동종 최초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세금은 이제 지방세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가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이 지방세 감면 기준에 맞춰서 창업을 하시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창업 감면 58조 3항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똑같이 독립된 중소기업을 동업종 최초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그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창업하시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국세 감면과 지방세 감면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극히 일부일 거기 때문에, 내가 국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조금 컨트롤해서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감면밖에 맞추시는 게 사실 훨씬 유리하죠. 왜냐면 아까 저희가 창업기업이 기준이 7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법상 그런 거고요. 국세지방세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창업하고 5년 동안 혜택을 볼 수 있고, 벤처기업은 뭐 예를 들면 창업 3년 이내 벤처 인정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5년. 그러니까 어쨌든 창업 감면 기간은 5년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지방세에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세 감면,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기준으로 제시한 기특법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 6조인가 그렇죠. 그리고 지방세 특례, 내가 사업용 부동산 취득 계획이 사업하고 나서 5년 이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재산세에 관련된,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준 지방세 특례 제한법 58조 3항인가 그럴 거야 아마. 58에 3조 뭐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셔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대상 업종들도 거의 다 맞지만 서로 들어가고 빠지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금도 받고 입찰도 하고 뭐 융자, 정책자금 이런 것들 좀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그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이거 다 안 받아도 돼 하는 기업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이나 융자를 좀 받으면서 사업을 누리시고 싶은 분들, 이건 기간이 7년입니다. 이분들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 명시해주는 창업의 기준에 맞추셔야 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입찰도 참여할 수 있고 대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보면 뭐 중증은 정책자금 신청한 기업들은 신청할 때는 상관없는데 실제로 정책자금이 심사 대상이 되면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오라고 가이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정책자금을 어렵게 신청해서 심사 대상이 됐는데 창업기업 확인서가 안 나온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창업기업 지원법상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법 안에 우리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취득세, 재산세 감면되는 이 기준들은 업종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자 법령에 맞는 이런 업종들은 저희가 국세지방세 감면해 드립니다라고 쭉 열거되어 있어요.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지원을 받으시고 싶은 사업자들은 이 업종을 영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안 되는 업종입니다. 사실은 창업지원은 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지원이 안 되는 업종들을 좀 열거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유흥주점, 뭐 무도회장, 도박장, 뭐 사인시설이나 우리나라 뭐 사회정서나 유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업체들은 이제 창업 지원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특이한 게 이제 그 이외에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서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했던 경험이나 이력이 있거나 혹은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이신 기업들이 추가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는 창업기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예를 들면 그게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건 상관없이 누군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거나 승계받은 거다라고 일단 창업 기준이 아닙니다. 창업기업 지원법상 창업지원법상 창업의 기준이 아니다. 누군가가 이미 하던 사업들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시는 경우다라고 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사업장을 오픈하시는데 기존의 집지시설을 인수하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이제 포괄양수도로 인수를 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0평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3평짜리 옆에 매장을 인수하는 거랑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의 사업을 인수합병한다라는 기준에 난 인수한 건데요, 나는 승계받은 건데요,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창업비용 못 받는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미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개인 사업자를 내요. 이건 창업이 안 됩니다. 이종이냐 동종이냐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이미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또 낸다? 이렇게 되면
창업으로 인정 못 받게 되고요.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법인 사업자를 내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와 다른 이종의 사업자를 낸다라고 하면 요거는 창업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개인 사업자를 이미 하고 있는데 이 개인 사업자 동종의 법인 사업자를 낸다. 동종의 법인 사업자를 낸다. 이건 당연히 이 법인 사업자는 창업이 아니겠죠.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 사업자를 폐업시켜요. 그리고 법인을 새로 내는데 개인 사업자하고 또 똑같은 업종을 해요. 이미 이것도 창업으로 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인이 주주로 들어가서 법인을 하나 또 세워요. 이것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내가 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인의 대표뿐 아니라 이 과점주주가 실질적인 기업의 소유권들이 있는 특수관계자들의 합쳐서 이제 과점주를 따지죠. 그래서 과점주주가 법인을 운영하시는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들이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의 또 과점주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동종이냐 이종이냐는 따지지 않고 이 창업지원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로 법인을 하다가 유한회사로 주식경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냥 사업의 내용은 똑같지만 조직의 형태만 바뀌는 것들도 사실은 창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창업의 대상이 되면 그 창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분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먼저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내가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폭넓은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이랑은 무관하지만 내가 각종 지원금이나 대출을 받으면서 그 지원 대상이 되도록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확인하셔서 창업이 되는 기준 그리고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들을 반드시 사업자 등록 전에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이미 사업자를 내버리시면 다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전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충분히 담당 세무사님들하고 혹은 관할 세무서에 지휘를 하셔서 창업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같은 사업을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해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떤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비용 처리하고 부가세로 환급받으시려고 사업자 등록을 좀 서둘러서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은 나왔는데 지원 사업의 대상이 안 된다거나 대출 지원 대상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연세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창업이라는 제도의 기준도 한 번 정도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걸 잘 점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뭐 대출이나 지원금 등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만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창업 지원을 최대한 받으면서 사업을 하셔서 창업 시점에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분들, 그다음에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 사업자를 내시려는 경우다라고 하면 최근에 보면 저기 경유원 등에서 가족법인을 설립하실 때도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좀 확인하셔서 기왕이면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좀 많이 받으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